관서 자전거 여행 두 번째 도시는 교토입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과 사찰 사이, 자전거를 타고 사흘 동안 교토를 누볐습니다. 고베에서 넘어와 교토에서 3박을 묵게 된 츠키미 호텔입니다. 청수사 아래 히가시야마 골목 안에 있습니다. 교토에서의 첫날 아침, 숙소 앞에서 자전거를 밀고 나왔습니다. 첫 일정은 숙소 근처 청수사를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니넨자카의 돌길을 지납니다. 청수사는 교토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라서 아침 일찍 찾아왔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계단으로 된 구간이 많아서 근처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청수사는 나라시대 승려 연진 스님이 서기 778년 창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수사의 정문, 붉은 인왕문을 따라 올라갑니다. 높이가 31m로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형 삼중탑이 보입니다. 옷을 쓰지 않고 목조로 세운 청수사의 본당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학여행 학생들과 관광객으로 무대 위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절벽 아래로 경내와 숲이 한 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의 본당은 163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산책로 끝에서 만난 자한탑입니다. 순산을 기원하는 또 하나의 삼중탑입니다. 길이 260cm에 무게가 90kg이나 되는 이 무쇠석장은 들어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경내를 빠져나와 점심 식사를 하러 언덕에 내려갑니다. 청수사 아래 이슨보시라는 라멘 가게입니다. 계란 6개나 들어간 메뉴로 잘못 주문하긴 했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는 도요쿠니 신사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는 침략자로 교토에서도 가혹한 진집으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에야스 집권 뒤에는 신으로 모시던 호칭은 거두어지고 신사는 헐렸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신성한 신사라기보다 동네 공터처럼 쓰이는 모습에서 역사 속 차가운 민심이 느껴집니다. 산주 산겐도에 도착했습니다. 전용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웁니다. 정식 명칭은 렌게 오인으로 연꽃의 왕인 선수관음보살을 모신 절이라는 뜻입니다. 33칸이나 되는 기다란 법당은 일본에서 가장 긴 목조 건물입니다. 법당 내에는 무려 1,000구나 되는 불상이 있습니다. 본종과 풍신, 뇌신까지 한자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니조성을 향해 호리카와 길을 따라갑니다. 니조성입니다. 이에야스가 교토 거점으로 쌓은 성입니다. 티켓을 구매하러 가는데 성의 둘레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모서리 막루와 해자가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다른 성과 달리 여기엔 천수각이 없습니다. 1750년 낙뢰로 불타고 이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히가시 오테몬, 동쪽에 위치한 성의 정문입니다. 입장권은 정원만 둘러보는 800엔권과 어전 내부가 포함된 1300엔권이 있습니다. 바깥 정원과 성벽 위주로 둘러보기 위해 800엔짜리 기본 입장권을 선택했습니다. 국보인 니노마루 어전은 겉모습을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나갑니다. 밖에서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무사히 거대한 어전 규모가 느껴집니다.
어전으로 통하는 가라몬을 지나 성 안쪽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어전을 나서자 거대한 바위와 기기묘묘한 소나무가 어우러진 니노마루 정원이 펼쳐집니다. 천수각이 있던 터에 오르니 겹겹이 쌓인 성벽과 해저 너머로 교토 풍경이 아득히 퍼집니다. 해저와 석벽을 끼고 니조성을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성을 나와 골목으로 돌아옵니다. 페달을 천천히 굴리며 숙소 쪽으로 돌아갑니다. 숙소 옥상에서 빨래를 돌리면서 교토 시내를 감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월드컵 멕시코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숙소의 유일한 한국인인 저를 위해서 스텝이 경기를 볼 수 있게 켜줬습니다. 금각사와 해양 신공을 둘러보러 자전거로 나섭니다. 금각사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주차하고 걸어갑니다.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입장권은 부적으로도 쓰입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세운 산장에서 시작된 금각사입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거울 같은 연못 위로 금빛 정각이 고스란히 겹쳐집니다. 한 차례 불길을 겪고 재건된 정교한 금방 넘어 주위의 정원 풍경도 조용히 눈에 들어옵니다. 나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여 말차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붉은 외관이 상징적인 르프티베크 본점을 들렀습니다. 1998년 이곳 이마데가와에서 시작하여 교토 프렌치 베이커리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빨간 차양 때문에 아카메크로 불리기도 합니다. 헤이안 신공 쪽으로 달립니다. 가모가와 징검다리 위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후를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헤이안 신공에 도착했습니다. 헤이안 천도 1100년을 기념해 1895년에 세워졌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드넓은 앞마당과 함께 압도적인 주홍빛 정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각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신궁 내부의 정갈한 풍경을 담아봅니다. 신궁 입구에는 웅장하게 서있는 거대한 주홍빛 도리가 보입니다. 셋째 날은 비가 왔습니다. 젖은 돌길 위로 우산을 쓴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숙소 근처 기온에 와규 라멘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가게를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규가 얇게 올라간 라멘입니다. 레몬이 들어가서 그런지 느끼하지 않고 태국 음식 느낌도 살짝 들면서 맛있었습니다. 먹고 나와서 귀여운 골목을 다시 걷습니다. 첫날 지나갔던 골목 끝에 야사카의 탑이 보입니다. 저녁에는 스시로를 들렀습니다. 예전엔 태블릿만 하던 전자 메뉴판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디스플레이에서 주문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회전 초밥으로 교토의 마지막 저녁을 마쳤습니다. 사흘간 자전거와 도보로 교토의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찬란했던 옛 정각들과 빗물 머금은 기온의 거리가 깊은 잔상을 남깁니다. 다음 편에서는 교토를 떠나 오사카에서 마지막 여정을 이어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